내고 책을 구매하는 만큼 책을 한번 고를 때 정말 잘 골라야 해요. 책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자,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해 주셨던 책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게 아니라 거의 사서 보거든요. 돈을 내고 책을 구매하는 만큼 책을 한번 고를 때 정말 잘 골라야 해요. 이게 돈을 내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책을 한 권 읽는 데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과 품이 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책을 좀 잘 고를 수 있나요? 잘 고르는 팁을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일단 가장 먼저 전제할 수 있는 것은요, 경험이 쌓이면 실패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오랫동안 책을 고르다 보면 자신만의 책을 선택하는 기준이 생기거든요. 취향도 생기고요. 저도 뭐 오랜 시간 책을 고르고 사왔기 때문에 요즘에는 책을 사서 이렇게 실패하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는 해도 저 역시 지금까지도 나름의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서 책을 고르거든요. 일단 제가 가장 애용하는 방법은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 그리고 출판사의 편집자님들, 그리고 북스타그래머,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심을 담아서 책을 추천해 주실 때, 혹은 후기를 올릴 때 그 후기나 추천을 읽어보고 이거 괜찮겠다 싶으면 장바구니에 넣어놓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게요, 제가 제 취향에 맞춰서 어떤 출판사나 작가를 팔로우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책도 대개는 제 취향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 정말 잘 활용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책과 관련된 게시물을 몇 개 보다 보면 이 인스타그램이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저한테 계속 책 게시물을 보여주거든요. 인스타그램이 알고리즘으로 저를 계속 잡아놓는 거죠. 광고도 하고요. 그러면 저는 그냥 그래, 나에게 광고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적극 이용해주지 라는 마음으로 그 게시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으시다 보면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작가나 출판사가 서서히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분들의 인스타그램을 먼저 팔로우 해보세요. 아마 베스트셀러 혹은 신간도서 외에도 아주 재미있는 책들을 많이 추천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는 건데요. 저는 막 여기저기 온라인 서점을 많이 이용해 왔었는데 최근에는 가급적이면 알라딘에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알라딘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제 구매 목록이 이렇게 쌓일수록 이 친구가 저한테 맞는 책을 더 잘 세밀하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알라딘의 경우에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마법사의 선택이라고 해서 제가 그간에 샀던 책들이랑 결이 맞는 책들을 쭉 추천해 주거든요. 저는 이 목록을 때때로 확인하고 있고요. 보다 보면 내가 이미 구매한 책을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전혀 관심 없는 책은 제외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체크하는 거죠. 내가 벌써 구매한 책이다, 아니면 관심 없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제끼고 집어넣고 제끼고 하다 보면 이 추천 알고리즘이 훨씬 더 세밀해져요. 정밀해지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추천 마법사에 들어가면은요, 정말 제 취향에 맞는 책들이 쏙쏙 잘 떠요. 이 알고리즘이 이제 저를 완전히 파악한 거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도 추천을 받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보던 책들, 내가 좋아하던 장르들만 자꾸 추천을 받게 돼요. 왜냐면 인스타그램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위주로 팔로우해놨고, 마법사의 추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전에 보던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목록이니까요. 그래서 자꾸만 독서의 성향이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단점은 저는 어떻게 극복하냐면 독립서점에 가서 극복합니다. 독립서점에 가면 장르별로 큐레이션을 굉장히 잘 해두셨거든요. 그리고 어떤 독립서점의 경우 과학서적, 디자인서적, 사회과학서적, 이렇게 특정 장르만 판매하는 서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완전히 새로운 장르, 낯선 장르에 저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독서 모임들의 독서 목록을 참고하는 거예요.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트레바리 페이지에 가서요, 제가 정말 평소에 좀 약한 분야, 과학이나 경제경영, 자기계발, 이런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발제 도서로 어떤 도서를 활용하고 있는지 쭉 살펴봐요. 조금 보다 보면 중복되는 것들도 많고 유명한 책들도 많이 눈에 보이거든요. 이 책들을 위주로 먼저 읽어보는 거죠. 왜냐면 이 클럽장 분들은 정말로 그 분야에서 독서를 많이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도서, 그리고 양질의 대화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도서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발제 도서로 추천해 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슬쩍 가서 이렇게 엿보고 오는 거죠.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요, 제가 평소에 보지 않았던 다른 분야의 책들을 조금 폭넓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이제 장바구니에 책이 목록이 쌓였다. 그럼 또 이걸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요, 이 책들의 목차와 서문을 읽어봐요. 이걸 보면서 이 책의 방향이 목차에 잘 드러나 있는지, 그리고 서문에 쓰인 문장이 유연하고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는 거죠. 만약에 서문을 읽는데 뭔가 깔끔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저는 과감히 제낍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본문을 읽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번역서를 볼 때도 서문을 꼭 챙겨보는 편인데요. 특히 고전 같은 거 있죠. 같은 책인데 출판사가 여러 군데에서 나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각 그 출판사의 번역을 좀 비교를 해보면서 서문을 읽어보는 편이에요. 혹은 뭐 1장에 한 몇 페이지 정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번역 투에 맞는 책을 골라서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앞에 몇 장 정도를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키워드로 책을 검색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저한테 필요한 키워드나 저에게는 너무나 낯선 키워드를 일부러 좀 알아봐야 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온라인 사이트에 쳐봐요. 예를 들면 뇌과학, 뭐 독서 에세이, 돌봄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쳐서 그 키워드에 맞는 책들이 쫙 나왔을 때 작가도 보고 출판사도 보고 서문이랑 목차도 봐가면서 책을 한두 권 정도 고르는 거죠. 저는 온라인 서점의 리뷰는 크게 참고하지 않는 편인데요. 이게 책을 안 읽은 분들도 막 리뷰를 다시기도 하고요. 출판사나 업체로부터 책을 증정받아서 리뷰하시는 경우에는 또 칭찬만 가득한 경우도 있어서 저는 서점 리뷰는 크게 참고하진 않아요. 차라리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북스타그래머들의 리뷰를 조금 더 참고하는 편입니다. 이 부분도 뭐 제가 책을 고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책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최근에 쓰고 있는 방법 여러 개를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고른다는 건 경험으로 나아지는 일이기는 해요. 각자가 취향에 맞는 책을 고르는 눈이 생길 때까지, 그리고 그 눈이 생기더라도 조금 더 넓혀볼 수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즐겁게 책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 외에도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또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책 이야기 그리고 독서 팁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즐겁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